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6월 26일, 목요일을, 지금 10시를 막 찍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약하다고 해야겠죠? 미국 시장도 조금, 혼조 분위기로 끝나서, 더 이상 새로운 모멘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멈추고 나서 그저께 한번 시원하게 가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과열권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역시 좀 시장이 알아서 좀 워워하는 거죠. 약간 물 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 매일매일 생각대로 100포인트씩 올라가면 오죽 좋을까요 싶습니다만 역시 또 3,000을 올려놓고 3,100까지는 올려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우리 6부장 순서에 아직까지 현존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11시 반까지 6부 순서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또 댓글 참여,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는데 제발 다 아시지만 제발 종목은 묻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눈치채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는 거지만 웬만하면 종목은 묻지 마라. 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새로 들어와서 갑자기 모르고 물어봤어요. 이런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종목 질문을 하지 마세요. 진짜 괴롭습니다. 하고 보고서도 얘기를 드리지 못하게 돼 있으니 물어보지 않고 대답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좀 약간 쿠션을 돌려가지고 쿠션을 쿠션 한 바퀴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은근히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우회적으로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은 고품격 증권방송 굿모닝 작전 6부입니다. 자, 섹터는 물어봐요. 섹터는 물어봐도 돼. 근데 답을 잘 안 하지, 내가. 저 이제 내 얘기하기 바빠가지고. 자, 지금 오늘은 처음에 제가 한 20-30분은 제 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죠. 오늘은 또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은 무슨 이유를 대서 이렇게 또 해야 될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체계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번 주도 처음 시작하는 또 6부 순서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어차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이 특별한 의미는 아닌데요. 일단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 올려주신 것부터 보고서 가볼까봐요. 아예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대답을 해보다가 10시 반에 이제 제 이슈로 가볼 테니까. 근데 10시 반이 중요한 게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원전 해체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원전 해체 그 회의가 오늘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입니다. 회의가.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우진엔텍 같은 거 째려보다가 매매하면 될 것 같아 이랬는데 지금 한 20-30분 전부터 우진엔텍이 갑자기 보합해서 9% 10%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오르비텍은 지금 단일가 매매로 묶여가지고 답답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두산 엘러빌리티는 수급이 약간 터져 나와가지고 좀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해체 쪽으로 만약 10시 반에 가부가 결정이 될런지 아니면 유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기업이 우진엔텍이야. 이렇게 아까 원안이라고 원전안전위원회가 이따가 10시 반에 열린다.
오늘 요 일정으로 원전주가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몇 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너무나 잘 알아서 답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지나가는 말이라도 뭐가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만 시장에 대해서만 조금 한 번만 좀 훑고 나서 가볼게요. 지금 올라가는 쪽은 당연히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서 뭐 하이닉스 애기들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이 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유리기판 쪽이 좀 강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뉴스로 준비돼 있고 뭐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이 오늘 모처럼 강해요. 뭐 미국에서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 이러면서 전고체가 아침부터 되게 강하고, 지역 앞에 쪽 저 유라클이 웬일로 플러스가 또 쫙 하고 났지? 강하게 또 올라가네요. 자, 하여튼 뭐 그런 그림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다 하네. 이 방송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팬들을 만들 생각이세요? 그건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어디까지 끌고 다녀야 될 그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그제도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이제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도 뭐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써서 이런 것들 듣고 뭐 참고하려고 오신 거고 합니다만, 되게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되게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저를 뭐 애정해가지고 뭐 얼마나 따라올 거야 이런 생각 하고 있지도 않고요. 여기서 일면식도 없이 그냥 만난 분들끼리 해서 뭐 이 시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1시간 반 듣는데 한두 문장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뭐 저한테 미치고 팔짝 뛰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으나 뭐 나쁘나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서로 부담 없이 그냥 듣고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대신 너무 가볍게 생각은 하지 말아라. 공짜라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 없이 얘기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바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저는 되게 싫어해요. 아니 뭐 여기 진짜 까놓고 말해서 아니 아무 대가 없이 와서 듣고 앉았는데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 가지시고 들으시란 얘기예요. 여기서 뭘 뽕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언중유골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또 5,000명이 나갔다고? 지금 동접자가 최대 5,000명이 된 적이 없는데 5,000명이 어떻게 500명 나갔네. 500명. 원래 요 정도 나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 적어도 제가 방향성 하나는 명확한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뭐 떼타지 않게 제 마음대로 제가 보는 느낌대로 그냥 얘기할 거니까 그런 것들 날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환영.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질문 몇 가지 주신 거 보자. 항공주 섹터. 항공주라는 게, 항공이라는 게 우주항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대한항공을 얘기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만, 아무래도 우주항공 얘기하는 거겠지 뭐 여행주 쪽에 속하는 그 저가항공을 포함하는 항공주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주항공 좋죠. 근데 트럼프랑 머스크 사이가 좀 소원해져가지고 우주항공 쪽으로 예전보다는 기대감이 낮잖아요. 어차피 우주항공이 그렇게 돈 버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성 간다, 뭐 달에 가서 뭘 캐온다 이런 이제 광활한 꿈을 가지고 가는 게 우주항공. 그 한 섹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지구를 뺑뺑이로 도는 그 저궤도 인공성 통해 가지고 머스크가 하는 그 스페이스 스타링크 그쪽으로 볼 때 이제 우주항공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나뉘어서 보는데, 그냥 먼데 날아가는 우주항공보다는 우리나라도 원래는 지금 소식이 또 강감해졌습니다만 스타링크라든가 원웹이라든가 이런 거 서비스 들어올 때 관련주 쪽이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서비스도 곧 시작을 한다 그랬던 게 6월 달이라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강감하지만 한 7월부터는 시작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대표적으로 저는 그 원앱 서비스도 한다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 정도만 저는 우주항공에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뭐 갈 때까지 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끝났다고 전혀 생각은 안 한다. 근데 이제 탄력은 지금 뭐 APR도 맨날 신고가 빠마 리서치가 이번에 뭐 분할 때문에 좀 욕을 먹어서 그렇지, 욕하면서도 뭐 사람들이 이걸 팝니까? 아니면 뭐 반값으로 갖다 내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좀 지나면 또 뭉개고, 얼마 전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다 그랬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결국은 꾸역꾸역 또 신고가 나는 것처럼 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 쪽은 끄떡없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뭐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도 뜬금없이 상치고 했는데 중국에서 어쨌든 또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옛날 브랜드 이런 쪽도 약간 키 맞추기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증권주가 무슨 문제가 있지? 증권주가 오늘 장 빠지는 문제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오늘 장 빠지니까 증권주 같이 빠지겠지. 문제가 있다는 게 장이 올랐으니까 증권주 같이 올라온 거고, 장 빠지니까 증권주 빠지겠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상법 개정은 7월 4일 날 한다고 뉴스를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안 보셨구만. 여러분 최소한 경제 뉴스는 좀 보세요. 그런 되게 허접스러운 질문을 하지 마시고. 건설은 빠진다? 지금 뭐 건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7, 8%씩 빠지는데 어쨌든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반탄력은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지수가 뭐 제가 아무리 이거 시장을 좀 좋게 본다 그래도 기술적인 과열이라는 걸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절박감과 뭐 권리의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3,200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수가 팔고 나와야 될 지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더 높게 보니까 갖고서 왜 안 가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2,200~300대에서 3,100까지 왔을 때 와 이게 웬일이라고 생각해서 뭐 인버스 고버스 사신 분들도 있고, 시장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 뭐 북밸류 만족시키고 조금 올라왔으니까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급 주체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차피 백척간도라고 하죠. 꽤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높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위쪽으로 지금 대나무든 기둥이든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끝이고 바람에 좌우에 흔들리는 폭은 지금 상당히 높은 영역에 속해 있어요. 2,200~300대는 별로 안 흔들리겠지. 아예 그로기 상태니까. 근데 3,100이 되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 나갈까 말까 궁리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위치까지 지수가 올라오니까 여기에선 지금 한마디로 악유가 좀 심해진 거죠. 팔 사람 살 사람의 그 새싸움이 강해지면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커졌다고 보시는 거고, 엊그저께 89포인트 올랐잖아요. 여러분 보통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장대로다가 크게 올라가면은 보통 그 다음에
며칠은 쉬게 돼 있죠. 뭐 장이 미쳐서 포모 현상으로 그냥 쭉쭉 양봉이 붙는 경우도 어쩌다 있는데 보통은 양봉이 그렇게 난 거가 심리적으로 쫓겼다 아니면 급해졌다 이런데 그런 날 다음 날부터 뭐 한 2, 3일은 보통 쉬더라고요. 오늘 시장이 뭐 저는 그렇게 아주 특이한 시장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지금 올라온 걸 감안해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제 샀냐 그제 샀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이미 두 달 반 전부터 상당히 올라온 지경이라는 걸 감안해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제 들어갔을까 그제 들어갔을까 뭐 그거는 별개 문제고 시장은 지금 갈 만큼 충분히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서로의 방향성을 향해 가지고 지금 그 흔히 말해서 왜 뭐 제가 줄다리기 그림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꼭지야라고 생각해서 인버스를 강화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지금 위치에서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진 않은데 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안내드리는 차원으로 10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젠가 야당 그 무슨 원내대표인지 누군지는 그랬잖아요. 지수 5천 못 간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줘 갖고 이렇게 올리는 거 오래 못 간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악독한 얘기인데 냉정하게 보면 맞는 얘기죠 사실. 맞는 얘기지. 이게 지금 뭐가 변했는데 아직 어떤 것도 개정되지도 않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대통령이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고 뭔가 속도전을 하는 것처럼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지만 지금 현재 냉정하게 뭐가 됐죠? 상법 개정이 완료가 됐나요? 뭐 어떤 게 됐나? MSCI 선진국 지수도 안 들어갔어. 될 거란 얘기는 지금 무성한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어떤 것도 뭐 북한이 이제 대북지 올라가는데 북한이 뭐 갑자기 전향적으로 대화해보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관세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게 뭐가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왔던 중동 리스크가 그냥 한 열흘쯤 있다가 자취를 감춘 거 그건 그냥 없던 게 갑자기 돌발로 나왔다가 그냥 사그라진 정도니까 그게 뭐 새롭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사실 늘 그렇지만 시장은 너도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추세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훨씬 험난하죠. 왜냐하면 올라왔는데 여기서 뭘 하나 올리려도 사실 에너지가 더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10,000원일 때 산 거랑 지금 뭐 15,000원, 20,000원 되는 애들을 더 끌어올리면 에너지들이 훨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차피 키 맞추기라고 봅니다. 근데 장을 누가 끌고 갔느냐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안 갔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끌어올린 애들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코스닥에 생각이 그렇게 있나요? 차라리 코스피의 대형주를 끌어올리면 올리고 뭐 지주사 금융주 뭐 원전주 조선주 방산주 알고 보면 다 큰 애들인데 큰 애들 쪽에 붙어서 올린 외국인들 수급이 중심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더 간 게 맞는 얘기지 짜잘한 애들한테 붙어서 개인들이 지금 신나가지고 끌어올린 장이 아니잖아요. 개인들은 뭐 은근히 기대는 하고 계셨겠지만 수급으로 봐서는 계속 나온 수급이기 때문에 개인들 위주로 수급이 몰려 있었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안 간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아직 방방 뛰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시장이 정말 폭발을 만약 한다는 가정으로 우리가 3,400 이상의 높은 코스피를 보게 되면 그때는 개인들이 주포가 될 텐데 오히려 코스닥이 더 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돈들이 좀 말라서 아직은 지금 최근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신용잔고가 이제 목에 찼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사실 뭐 증권사가 몇 개쯤 더 생기거나 아니면 자본 확충이 돼가지고 증권사가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더 여유가 빵빵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딸리게 되죠. 기존에 이렇게 꽉 목에 차가지고 신용이 더 늘어날 수가 없으면 사람들 수급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팔지 않으면 룸이 안 생기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해결의 기미가 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신용공여를 뭐 10조든 20조든 더 해줄게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수급적인 단기 그 뭐라 그러지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2차 전지 가겠죠. 예. 예, 뭐 시안에 대해서만 안 걸어 놓으시면 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조선주 업황은 완전 양비론이잖아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수주가 지금 충분하고 3, 4년치 일할 거 있으니까 계속 실적적으로는 잘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그러니까 뭐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가라는 측면은 업황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예, 인이 박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업황하고 가격하고 똑같이 보지 마. 예. 맨날 그 조선 수주 그냥 계속 들어오는 꾸역. 근데 그 조선 수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주의 금액도 예, 여러분 이렇게 늘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늘면은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브가 가면 갈수록 누우면서 뭐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수주받는 금액이 쪼그라들고 이러면 주가는 어느 순간 고 즈음에 고점 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모멘텀은 있죠. 여전히 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구애하면서 뭐 MRO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기회를 잡게 될 거다. 그리고 아직 판가름은 안 났는데 뭐 캐나다 뭐 잠수함 사업이라든가 호주 잠수함 사업 단위가 크잖아요. 뭐 60조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의 굿즈를 좀 따는 거나 이러면은 또 한 번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려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신규 발주 수주가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있으니까 경계 영역에 온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계 영역인데 미국 쪽에 뭐 함정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진출하는 좀 별단의 좀 특징적인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낫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지? 예, 어제가 4년 전 2021년도 6월 25일 날이 저는 정확히 기억하죠. 그날 꼭지를 봤으니까 3,316을 찍었던 게 4년 전 오늘이 어제였다. 예. 근데 뭐 물론 그런 기시감이 하나의 뭐 그런 뭐 글쎄 그건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4년 전에 꼭지였으니까 어제가 꼭지야 이렇게 딱 뭐 동일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것도 참 묘한 뭐 약간 겹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 저는 근데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날짜로 보면 그런 이제 중첩이 되는데 제가 이번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늘 2021년도 1월장이라고 말씀드리지 6월장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주들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믿고 있는 소신 하나가 쌍봉이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뭐 되게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 두 개를 가지고서도 쌍봉은 치고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이번에 뭐 진짜 이번에 어제 그제가 고점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누가 근데 어차피 날짜가 지나야지 알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30포인트 빠진다고 진짜 어제 잠깐 플러스 나거나 뭐 이랬던 게 제일 고점이었던 것 같아. 나중에 역사가 늘 확인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마이너스 38이라고 시장 끝났다 이렇게 누가 뭐 단언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뭐 웬만한 지지선 깨지지도 않았는데 제 생각은
저는 2021년도 1월장이라고 보는데 그 1월장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제가 이게 뭐 옛날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가도 싶지만 사실 어차피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봉으로 봐야 이제 옛날 그림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아이고 어설퍼. 예. 지금 얘기 드리는 비유는 요 6월 25일 날 꼭지가 이제 4년 전 어제였다 이거였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정도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3,200 정도 찍고 나서 2,900대로 살짝 갔다가 다시 3,300까지 올라오고 끝났거든요. 약간 넘기는 쌍봉 비슷하게 만들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설사 오늘 밀린다 그래도 외봉으로 끝난다고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예. 뭐 약간 비슷하게 키를 맞추든 뭐 약간 오버를 하든 지난번처럼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이번 시장의 고점의 뭐 미니멈은 3,500 아니면 전저점 이상 이렇게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어요. 이번 거 아니. 아이고야 RFITC 올라가네. 아 어젯밤에 제 친한 친구랑 밤에 카톡을 하면서 그 녀석이 좋은 종목 맨날 불러달라고 하길래 RFITC가 좋아 보여 그랬는데 야, 오늘 통신주가 또 안 간 섹터잖아요. 특별히 얼마 전에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RFITC는 이게 통신이면서 방산이다 이렇게 며칠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통신주가 또 안 간 섹터의 대표적인 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제가 그 4년 전 그 최고점이었다라는 그 기시감을 가지고 어제 막상 정리를 확 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오늘 뭐 원튼 원하지 않든 또 깔끔하게 어휴 뭐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어제 많이 정리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 분명히 하시겠네요. 예. 하여튼 뭐 그거 뭐 어쨌든 단기 대응으로는 뭐 뭐로 가도 한약만 가면 된다고 일단은 잘하셨네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증권주는 지금 어차피 뭐 시황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이 미끄러지면 증권주도 사실 뭐 적지 않게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조정 흐름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업종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목욕탕론 말씀드렸죠. 목욕탕론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 들어오고 개인 들어오는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예, 개인들이 마지막에 피날레로 들어와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날아갈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상대적으로 감도가 좀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4 장기 계약을 한다? 그거는 하이닉스가 주장하거나 꿈꾸는 걸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한테만 올인해가지고 비싸게 장기 계약 해놓고 나서 딴 애들이 치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네 거는 일단 다 사줄게로 가겠지만 계속 마이크론이나 삼성 쪽으로의 그 방향성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면 뺏기기 전에 해야지 이러고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이지만 삼성이 도대체 제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계속 매의 눈으로 째려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으면 뭐 하이닉스라도 결국은 잡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물론 아직 다른 업체들은
뭐 HBM4 정도를 쓸만한 그런 칩들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패키지에서 그 삼성이 어쨌든 저사양의 HBM을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AMD 같은데 이제 넣는 걸로 뭐가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도 약간 그런 거죠. 너네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비슷하게 넣을 수 있는 데 있어라고 하면서 뭐 우리랑 단절하면 안 돼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퀄 테스트에 대한 은근한 또 자신감 내지는 압박일 수도 있는데 뭐 아무리 압박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지연되면서 뭐 그 12단인지 16단인지 HBM3E에 대한 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건 참 기본적으로 뭐 제가 봐선 엔비디아가 이제 목리를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삼성 안 되라고. 그런 느낌도 적지 않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삼성의 문제죠. 뭔가 잘 못 맞추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니 뭘 맞춰주면은 뭐 아무리 도끼 눈을 뜨고 보더라도 결국은 통과가 될 텐데 이거는 뭐 응원을 한다고 맨날 갔다가 사인을 해대도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건 일단은 삼성의 문제가 일단은 크다 기본적으로. 근데 저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저 삼성하고 거의 뭐 HBM3E 12단이나 16단에 대한 뭐 수요를 뭐 생산을 기다린다던가. 근데 이거 못하는데 HBM4는 잘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장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지금 단계까지는 아직은 여러 개 경쟁을 붙여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뭔가 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 계약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대해서 아주 잘 보시는 분, 3개월 내 박스권 조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요 기간도요, 이게 짧은 것 같지만 1월 달에 3200 고점 치고 나서 한 두세 달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3300 가는 게 6월 달이었으니까 이 간극이 한 4, 5개월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V자형으로 약간 U자형 비슷하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란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일정 수준 내리는 건 당연히 수반이 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요 한 3, 4월쯤에 요 단기 바닥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고 나서 끝났다 이런 시각이라서 이번에 이제 되게 가파르잖아요. 지금 흐름이 2단계일지도 모르고 2단계일 수도 있어요. 뭐 2단계냐? 아직 이 길이로만 보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다 나름의 개개인이 보는 눈의 기준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우리나라 경제 되게 안 좋은데 혼자 지수만 난리치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거고 어차피 미래인데 자꾸 안 좋아진다고 하면 답이 없지만 우리 또 저력이 있으니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좋게 보자 이렇게 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지금 10시 반이 됐으니까 원전 안전위원회가 이제 막 개최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체를 할 거라고 결론을 내리곤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관도 그렇고 뭐 있는 거 다 없애자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8, 9년 전에 스탑된 건데 놔두면 뭐하냐. 해체 시장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체를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가동되던 걸 멈추고 해체가 아니고 2017년도에 이미 중단이 됐어요. 지금 8년째 그냥 뭐 그 안에서 뭐 시키는지 아니면 뭐 반감기를 줄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에 돌다가 뭐 스톱됐어도 몇 년이야 뭐 그런 원자에 대한 기운이 남아 있을 거고 해체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맞겠는데 어쨌든 8년이나 지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놔두면 뭐해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이제 반짝할 거라고 봤던 건데 흐름은 어쨌든 그 전에 좀 움직인 것 같고 막상 또 해체라고 결론이 나오면 또 세론이 될 수도 있죠. 자, 지금 살짝 또 올라오는 애들이 그 에너지 고속도로 있죠. 아까 제가 그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내일 모레 이제 7월 1일부터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 보면 TC 머티리얼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거든요. 예, 그 대책으로 해서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 7월 1일부로 100여 개 생기는데 그 중에 몇 개 있길래 한번 아까 의견을 드렸는데 뭐 얘는 대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장은 뭐 아까 조금 올랐었는데 이거 한 4%까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스타브 의견 드린 게 편입은 되지만 LG CNS는 너무 올랐고 한 7만 원대 수준까지 내려올 것 같다고 스타브 의견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새롭게 대책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SMG 엔터, 예, 이것도 제가 아까 매도 의견 스타브 의견 드렸죠. 만 원일 때부터 9만 원까지 9만 후반까지 왔는데 어제 99,400원이면 10만 원 마디 가격 초근접한 상황이고 10배 올랐으면 됐다. 그리고 뭐 새롭게 대책으로 해서 편입이 된다고 하지만 약간 세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물론 얘 뭐 오늘 4,600원 빠졌다고 지금 그동안의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요. 거래량도 미미해서 뭐 이러다가 또 11만 원, 12만 원 갈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오늘의 매도 의견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30여 분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대답드리면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을 다 해소하기에는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은 아니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빠지잖아요. 뭐 50포인트 지금 빠지니까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다. 시장 이제 끝난 거다. 맛이 간 거다. 요렇게 많이 생각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죠. 예. 시장이 늘 어떻게 맨날만 올라가기만 하겠어요. 자, 지금 빠지니까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은 파는 그림이고, 예, 개인만 사고 있고. 자, 시장이 뭐 이번 달 들어서 사실 마이너스 50이 나온 건 처음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마이너스 40대가 나왔다가 마이너스 20대로 끝났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 시작했다 이럴 때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자, 6월 장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로는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최대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는데 그래도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렇게 밀렸는데도 아직도 3천 위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군요. 자, 그래요. 바이오가 못 가서 슬프다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인데 왜 이번 판은 바이오가 제대로 안 가지? 근데 꼭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닥이던데요. 슬플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바닥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갔으니까.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인상가는 소금 맞는데 글쎄 소금으로 가는 건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가는 건지 모를 일이죠. 오늘 뭐 지금 보면 전고체 쪽이 그래도 세요. 아까 자이글 상대로 가고 나인테크 세고 이수 스페셜티도 아까 10여 %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내렸지만, 자, 뭐 시장이 자이글도 풀렸군요. 그 이장인데 하이닉스는 대단하네요, 그죠? 어제도 오늘도 뭐 마이크론의 역할이겠지만 삼성전자는 약한데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업태가 비슷한데 마이크로보다 더 벌면 더 벌었지라는 생각에서 아마
나름대로 강세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 지금 우리 회원방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나비전도 올라갈 거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껌딱지죠. 하이닉스 센데 뭐 본딩 장비 쪽으로 결국 자웅을 겨루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이 골고루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현대건설이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전쯤인가 가덕도 신공항 포기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뭐 다시 한대요? 뭐 오늘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왜 빠져야 되는데 얘가 포기는 진작에 했구만. 가덕도 신공항이 오늘 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가덕도 때문에 빠져야 되지 오늘? 좀 희한한 해석이라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 뭐 이슈가 특별히 나온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안 하겠다고 손든 지가 한 달 전인데 그러면 한 달 전부터는 왜 쭉 올랐던 거냐? 가덕도에 대해서 뭐 생각을 바꾼 게 있느냐? 안 한다 그랬다 다시 한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약간 정부 눈총엔 났죠. 뭐 부산시 경제 쪽으로도 그렇고 한다고 우선 대상 해가지고 계속 뭐 질질 좀 끌었다 이렇게 보는데 되게 사실은 결정 자체가 저는 뭐 내용만 보면은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계속 공기를 앞당겨가지고 해달라고 자꾸 땡겨달라고 뭐 관에선 얘기하는데 아니 뭐 그게 금액 문제도 뭐 있긴 있겠죠. 뭐 늘어질수록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전을 얘기하면서 아니 이렇게 빨리 지을 수가 없는 건데 계속 땡겨달라고 하니까 우린 못하겠다. 뭐 표면적으로는 좀 그렇게밖에 이제 바깥 뉴스를 모르니까 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진 못하죠. 근데 저는 아니 웬만하면 그렇게 국책 사업 비슷하게 가덕도 신공항 쪽을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가지고 하면은 웬만하면 맞춰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드랍을 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그냥 그때 그 기사 보고는 야 진짜 뭐 돈이 안 돼서 그냥 빠져나왔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거 나중에 뭐 잘못되면 어떡하라고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한 달 전인가 기사 봤을 때는 안전 때문이 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10년 정도 걸릴 공항공사를 7년 만에 끝내라고 하면 그 안전 문제 그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뭐 너무너무 빨리빨리라는 거에 매몰돼 있어서 그냥 빨리 대충 만들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바깥에 난 거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한 달 전에 그 드랍을 제가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나 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게 못마땅한 거죠. 새로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원래는 그 부산 엑스포 할 생각으로 맞췄던 건데 부산 엑스포 이제 물 건너간다면 좀 여유가 생겼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29년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공항 건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29년 정도에서 뭐 31, 2년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간사이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못 들으셨어요? 1년에 몇십 센치씩 침하되고 있다는 얘기. 간사이가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그러던데 인천은 뭐 어떻게 잘 져갖고 별로 가라앉지 않고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덕도 신공항 전문가는 아닌데 거기 짓기 되게 어렵대요. 물살도 되게 센 데고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짓기 어려운 지역이라 공기를 그렇게 막 땡겨서 지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게 뭐 제재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거지만
그 어쨌든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제재를 하겠다면 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뭐 광급공사 뭐 1년 2년 뭐 안 된다, 자격 못 주겠다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건 가능한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주가가 빠지니 제재 얘기가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회사가 내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재판으로 또 가서 뭐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뭐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더 밉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분명히 후폭풍으로 있을 거지만 난 그래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손을 든 거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건데, 이걸 뭐 어쨌든 누구의 잣대를 보면 가능한 건데 돈 더 달라고 이제 토를 돌다가 안 주니까 뭐 삐져서 그만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진짜 무리하게 요구하다가 그냥 튕겨 당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니 공항을 누가 안 짓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저는 공항 이슈로 어쨌든 뭐 현대건설이 오늘 더 빠지는 건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뭐 제재가 들어갈 거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 정부에서든 뭐 부산 지역에서든 그냥 안 놔두겠어 뭐 이런 분위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마침 이렇게 한창 오르는, 분명히 결정은 제가 알기로 5만 원도 하기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시장에선 그런 거 아예 뭐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한 3만 원 끌어올린 건가요?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얘네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뭐 그런 또 후폭풍이 약간은 있나 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재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쪽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서클이 이틀째 내리니까 근데 글쎄요. 근데 저는 제가 며칠 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코인이 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뭐 정말 개나 소나 다 한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어차피 이게 사전 단계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뭐 이게 또 엊그저께 제가 하는 부총재 얘기하면서 어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의견이 뭐 욕은 먹겠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너도 나도 다 발행해서 이게 코인을 나중에 어쩌라고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뭐 주가 올리는데 좋으니까 좋다 이러고 있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다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에 뭐 매몰돼 갖고 진짜 코인 없으면 우리는 인류가 앞으로 못 살아 뭐 이런 세상이 올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해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미쳤지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AI 수석이. 그러니까 챗 GPT나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뭐 옛날로 보면 이제 구글 검색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돼. 약간 비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국산 키우자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쪽에서 야당 때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이제 뭐 환 리스크를 줄인다 뭐 이래가지고서 뭐 위원회까지 만들면서 빨리 법제화해가지고 그 기준도 되게 낮추면서 여기저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끔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논리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과하면 터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8배 이상 오른 서클이 지금 걔도 기술적인 과열에다가 뭐 그 돈나무 언니가 팔았다며요. 그런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매도를 가지고 우리가 덩다리로 같이 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오를 때는 뭐가 엄청나게 테크니컬하게 뭐 공식을 갖고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옛다 모르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폭이 크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서클이 이틀 조정 받으니까 같이 내려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누구의 말 또는 뭐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오른 애들이니까 아니라는 차원으로 보면 어차피 선도에서 갔던 애들이 조종받으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지수는 50포인트 빠지니까 뭐 즐거운 그림은 절대 아니죠. 자, 상황을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한 40여 분 남았는데 오늘은 뭐 현실적으로 이제 또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뭐 그런 거에 따른 여러분들의 뭐 단발적인 질문이 좀 있으신 걸 충분치 않은 시간이지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오늘 시장이 이미 마이너스 50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8, 90도 왜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뭐 지수라는 게 뭐 맨날 올라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800포인트나 쉼없이 거의 올라온 지수대에서 뭐 사람들은 이제 또 각도기를 그리고 갖다 붙여가지고 몇 프로 조정되면 얼마, 뭐 몇 프로 조정되면 얼마 이런 거 이제 또 많이들 숫자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뭐 저는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면 뭐 3천 정도가 또 한번 지지 역할 할 거냐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봐라 저. 아니 왜 자꾸 지역 논리를 가지고 무슨 지방에도 공항이 있어야 되느니 뭐 그런 허접스러운 얘기를 여기다 자꾸 올리지. 아우. 누가 공항 뭐 지방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뭐 주장을 하기를 했습니까? 여기 그런 분들의 의견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피가 끓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고 지금 뭐 생각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그런 이슈 가지고서 피대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건데. 부탁 아니라 제가 여기 지금 하는 방이니까 그냥 오더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더. 그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한 얘기 같은 거 뭐 글씨 써진다고 그냥 마음대로 써서 올리고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그만이지. 공항은 여러분 뭐 미래 UAM이 상용화되면 뭐 동마다 공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층 빌딩 위에 전부 다 포트가 생길 텐데 공항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서울 시내에도 헬기든 UAM이든 날아다니는 그런 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게 이제 뭐 해외 가는 그런 거야 아니겠지만 공항으로 빨리 가는 공항이죠. 미니 공항.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자, 하여튼 공항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게 저도 공항 얘기하면 스트레스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여권을 재작년 9월에 뺏겨가지고 제가 지금 2년 가까이 공항을 가보질 못한 사람이라 공항 얘기하면 나 승질난다. 자, 공항 얘기 뚝. 제가 몰래 그렇게 뭐 자주 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저 혼자 맨날 나갔다며 와이프가 여권을 뺏어가가지고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못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항 얘기 스톱. 어우 열받아. 뺏겼어요. 어디 숨겨놨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제가 와이프가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어쩌다가 가가지고 제가 와이프 없을 때 막 뒤졌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다 숨겨놨지? 자, 이렇게 웃고서 그냥 넘깁시다. 재발급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발급을 제가 한 2번인가 했더니 이러다 간첩으로 오해받는다고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간격이 짧게 재발급을 자꾸 하면
의심한데 그래갖고 한 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조심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데 사실 뭐 심각하고 이거 뭐 이거 어제까지 좋았는데 그래도 잘 버텼는데 오늘 이제 내려가니까 진짜 이게 어제 왜 내가 안 팔았나 또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저 인간이 왜 어제 3,500 간다 그랬나 그걸 내가 왜 믿었나 이건 것부터 해가지고 짜증 나실만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중첩이 돼서 오늘 나오는 반영이고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사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1대 한 1300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차피 수세에 몰리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인자한 보살도 아니고 어디 예수님, 부처님 이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지 그런 뭐 신적과 가까운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주체 못할 때도 가끔은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그럴 일은 없을 건데요. 뭐 제 성질 돋구지 않게 여러분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 저도 좀 자제하고 혹시 소리를 높였던 게 불편하셨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1시간이 지났는데 한 페이지도 지금 나가지 않은 거야? 뭐 한 거야 오늘? 자, 오늘 제가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가져왔고 오징어 게임 내일 개봉하니까 이라는 생각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TC 머티리얼스는 그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으로 이제 7월 1일부로 들어오는데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이번에도 그 700개 중에 한 100여 개가 나가고 100여 개가 바뀌는 건데 한 번 들어오면 6개월은 있대요. 3개월 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후져도 6개월은 기본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한 100여 개가 서로 교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권거래소도 12시간 하겠다고 이번에 뭐 어디 그 운영위원회인가 기획위원회인가 보고한 것 같던데 앞으로 뭐 12시간 다 하게 되면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구분이 좀 돼가지고 하다 보니 빨리 열리고 늦게까지 하는 넥스트 트레이드가 의외로 인기였다. 뭐 이런 이제 최근에 보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어제 이슈를 미리 말씀드렸던 원자내체 시장은 아직 결론은 저는 모르겠는데 아까 10시 반부터 회의를 해서 뭐 1시간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카톡이든 뭐든 이렇게 퍼지는 뉴스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것 같다. 해체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해체한다고 꼭 오른다기보다는 뭐 우진엔텍 지금 오르비텍은 단기 과열이 묶여서 매매하기가 불편하니까 뭐 우진엔텍 정도가 아마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받는 종목일 것이다. 좋든 안 좋든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자, 지수가 지금 뭐 코스닥이 17포인트, 코스피가 60포인트. 오. 이러다가 뭐 포인트만 보면은 마이너스 진짜 뭐 7, 80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좀 불편한 상황이네요. 뭐 사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 이성적으로는 이런 정도가 뭐 빠질 수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하필 오늘인데 이런 거죠. 왜 꼭 오늘이었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양이 워낙 들대가지고 순간적으로 욱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는 그걸 뭐 쿠싱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뇨병의 약간 합병증 비슷한 그 질병 중에 엄청나게 성질내고 욱하고 막 그러는 그 지금 가수 옛날 그 이은하 씨가 걸렸다는 그 병이 있거든요. 쿠싱 증후군. 저는 그걸라고 생각하고 한 10년 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왜 가끔 욱하나 이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너는 당뇨가 너무 심해진 끝에 쿠싱 증후군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욱하고 성질내다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원래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죽는다 그래갖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40대 초반에.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일본은 안 빠지는 데란 말씀 참 좋은데 이게 참 요새 우리만큼 오른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 작년도야 또 우리가 뭐 격차가 훨씬 심하게 빠지게만 했던 시장인 거 맞는데 최근 2달 흐름만 보면 우리만큼 올라간 쪽이 어딨나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요. 지금 마이너스 뭐 나니까 지금 막 60도 나오고 뭐 이따가 기분 좀 안 좋고 그러면 70도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뭐 넉살 좋게 마음 좋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어제나 그제 대비해서 왜 장이 빠지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2, 3일 또 제 가이드 계좌가 움직이지 않거나 약해도 계속 다독이는 건 늘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100m 달리기 해가지고 오늘 3등, 4등 바깥으로 밀려나간 거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벼가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한 6개월 기다리는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다 물론 그렇게 기다리시기 어렵다는 거 알지만 우리 이제 마라톤 뛰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곱이 넘어가는데 가파른 언덕을 만나서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3천까지는 겨우 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고개를 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고개를 올라가는 게 이게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는 이렇게 등산도 올라올 때 힘들죠 물론. 근데 내려갈 때 몸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예. 내려가다가 그 무릎 꺾이고 넘어지게 되면 큰 사고 나는 경우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점이 어느 정도 뭐 있게 되면, 과열이 되면 뭐 시키는 구간도 나오게 되는데, 이 여기서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인간이 사는 이치랑 똑같은 건데,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정도 그 내리막에 굴곡도 없으면 그게 말이 되나? 그냥 우리의 인생이 0세에서부터 뭐 한 85세 살 때까지 아무 굴곡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난 살았어 이런 분 있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2달을 어떻게든 기어코 올라서 800포인트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오늘 80포인트가 빠진들 정말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예. 그러진 않은 거잖아요. 예. 결국 뭐 아닌 말로 인버스 고퍼스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도 오늘 같은 날은 또 한숨 돌리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물론 뭐 타격이 크셔가지고 매매하시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말씀 올리고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이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요새 이제 미국 따라하진 않는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예, AI 메모리 수요가 강력하다며 이번 실적도 잘 나왔지만 사실은 더 시장에서 주안점을 둔 거는 다음 분기랑 내년도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포지티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따뜻한 거가 나온 게 특징적이고, 이번에 9조 원대 예상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3분기 정도는 10조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게 어쨌든, 예, 위아무야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결국은 뽀록이 나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빠져서 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8% 올랐던 거를 거의 원상복구를 시켜놨는데, 마이크론은 또 다시 넘버원 주식이 됐잖아요. 예, 다시 넘버원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어느 분이 이렇게 그려놨길래, 자,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서, 예, 신고가 내면서 넘버원 주식이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그 연초 정도만큼의 엔비디아 이런 신화적인, 예,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또 엔비디아가 저렇게 신고가 써내려가면서 AI다, 반도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깔고 가게 되면 뭐 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오늘은 뭐 단발마적으로 우리가 보는 11시 5분 시점에서 마이너스 50이다, 이게 뭐 천지개벽할 정도의 막 슬픔이다, 이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뭐 앞뒤 한 3일 이 정도 평균값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막 세상에 없는 슬픔이냐, 아니면 우리가 잠깐 그냥 눈을 버리고 있는 것 뿐이냐. 이따가 마이너스 50이었던 게 마이너스 한 20 정도로 끝나면은 거 봐라 또. 시장은 여전히 저가 매수의 힘이 강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끝낼 장일지 뭐 알게 뭡니까. 이따 제 시간은 어차피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뒤에 뭐 요새 이제 흐름이 꼭 그래왔거든요. 장중에는 사실 이렇게 빠진 날도 없긴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오늘 밤에 또 어쨌든 제가 봐서 미국장이 별로 안 빠질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뭐 추세와 마이크론의 강세를 감안해 보면 오늘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뭐 2만 포인트 이렇게 등정하면서 뭐 다시 한번 내일 아침 우리 시장에 뭐 미국장이 저렇게 또 됐어라는 시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이따 오후에는 조금 옷걸이를 점여들면서 끝날지도 모를 일이죠. 지금 생각은 뭐 마이너스 한 8, 90, 뭐 엊그저께 보여줬던 거 그대로다가 원위치 시켜놓고 끝날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제한적이지만 뭐 소캠 관련주라 그래서 일부 뭐 CXL하고 약간 겹치는데 마이크론이 소캠을 그 엔비디아 제일 먼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차원에서 소캠 관련주 일부가 그래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조만간 충돌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어제 밤 11시 뉴스였고요. 오늘 새벽 뉴스에는 이란하고 다음 주에 대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도대체 시간대별로 전해지는 트럼프의 얘기는 뭐 계속 진짜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때 갔어요, 트럼프가. 뭐 짧게 회의하는 와중에 트럼프 뭐 입에 맞춰서 EU가 그 5% 방위비 늘리는 거 2035년까지 뭐 확인을 해줬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매우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또 EU 쪽 그 사무총장이 보복도 불사한다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원전, 지금도 아직 뭐 우진엔텍이 저는 글쎄 뭐 딱 또 해체하기로 했다 이래도 무조건 좋을지 아니면 세론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침에 한번 보합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기회는 한번 줬다. 적어도 어제 오늘 사이에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짜릿하게 한번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폭염, 어제 그제도 제가 폭염 얘기 들었는데 뭐 물론 이게 폭염이라는 건 뭐 비 오고 이러면 느끼시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기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제 폭염이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봐요. 우리가 4월 달에도 이미 덥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미국이 156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 물 건너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을 거란 뭐 장담도 없을 것이고, 이웃나라 일본이 벌써 38도짜리가 여러 번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천혜의 어떤 요새와 같은 입장에서 날씨 변화에 그래도 둔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알죠. 지금 뭐 프랑스나 영국도 40도래요. 온도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되게 덥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위가 이제 올 때가 됐고 이런 폭염과 관련된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뭐 옛날처럼 뭐 빙과류, 뭐 맥주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뭐 그 선크림 아니면은 전력기기, 뭐 전력 인프라, 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뭐 용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더울수록 더 늘긴 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예비 전력이 간당간당 한다든지, 뭐 이대로 가다 보면 블랙아웃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기사들이 아마 7월 말에서 8월쯤이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웃긴데
웃긴데 영향이 없어. 네. 웃긴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록브리지라고 하는 뭐 재단이 있나 봐요. 여기에 아시아 총괄회장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맡는다고 해서 이게 뭐냐 무슨 뭐 아니 제가 생각엔 이게 무슨 CIA도 아니고 이게 뭐지? 권력 핵심 약간 뭐 제 생각에 그 지역별로 이렇게 쿼터를 두고서 약간 로비 창구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다 그 워싱턴 와서 로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 그 대륙별로다가 이렇게 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를테면 아시아 헤드쿼터는 이제 한국에다가 신설한다고 하니까 아시아 쪽에 뭐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와서 정회장부터 거쳐서 뭐 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자리를 맡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코믹한데 의외로 시장 반응은 좀 냉랭하더라고요. 어제도 조금 별로였고 오늘 아침부터도 뭐 신세계 INC 같은 게 아침부터 그냥 마이너스가 쭉 나가지고 이 영향이 별로 없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무슨 리조트 갔을 때만 해도 대단하게 움직이던 애가 반응이 좀 냉랭하다.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트럼프와 나토랑 EU랑 뭐 합의해가지고 35년까지 국방비 5%로 증액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민주당 거의 주도로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경제단체에서는 여당 만나봐야 답이 안 나오고 하니까 야당 만나서 뭐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기사로 나오던데 어차피 뭐 야당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족수 기준으로 보면 상법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고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행정부에서는 뭐 시행을 곧 하게 될 것으로 의결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아마 시행은 될 건데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그 무소불위로 한다 그래도 또 재계의 어떤 도움 없이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몇 가지 또 안건은 넣어가지고 약간 마사지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되겠죠. 뭐 무조건 그냥 최고의 어떤 압박으로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상법할 때 뭐 지난번에 얘기 나왔듯이 자사주 소각 이런 거 명시화 빠진다고 했던 것들도 있었고 물론 고르고 나서 뭐 5%가 아니라 1%인데도 뭐 공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 현안은 좀 얼버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어쨌든 상법 개정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3천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어떤 지수를 바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쨌든 반강제라도 저렇게 조항을 넣어놔야 저렇게 충실하게 했어라는 게 법 위반을 안 했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니까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좀 시장의 그 흐름들 흔히 말해서 이사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좀 바뀌면서 훨씬 더 주주 친화적인 어떤 기업적인 어떤 그 정책들이 시도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STO 지금 STO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얘기가 아주 복잡하게 지금 버무려져 있는데 그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토큰 증권의 뭐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저께 이래서 이제 옥션주들이 강했는데 일일천하네요. 어제는 상치내가 오늘은 막 한 자릿수 딥하게 빠지기도 하고 와, 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저번에도 한번 소리 질렀던 것 같은데 그죠? 그 삼성에서 삼바가 오가노이드 진출한다고 저번에 그 바이오 USA에서 발표해가지고 오가노이드란 종목이 뭘까 하다가 결국은 오가노이드가 회사 이름에 있는 기업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그날도 되게 셌는데 저 오늘도 뜬금없지만 되게 좀 세게 올라오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요런 얘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서클이 이틀째 조정받아도 사실 아직도 뭐 충분히 높죠. 뭐 아직도 200불 안 깨진 것 같던데 30불짜리가 260불까지 갔다가 지금 210불 요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뭐 이렇게 또 탄소 배출권 시장에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또 활로가 생기면 뭐 이틀 정도 조정 받아서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게 한 210불 오른 거에 보면 한 4분의 1, 5분의 1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오늘 밤에는 계속 빠지기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센 게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이 막 올라간 게 결국은 서클의 힘 아니겠어요? 서클이 한 2, 3주 전에 상장할 때 30불이었는데 260불까지 갔으니까 라는 걸로 사실 밑밥 깔고 스테이블 코인주가 마음대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또 막 그 올라가는 섹터들 보면은 늘 또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요. 미국에서 어떤 또 특이한 종목이 적어도 걔네는 뭐 상한가가 없으니까 한 2, 30 올랐다 이렇게 그 이상으로 오르는 것들이 나오면 이게 오늘 중심 섹터네. 오늘 이게 30% 올랐거든요. 이게 30% 올랐으니까 시장은 어떤 미국도 꾸리꾸리 했는데 얘가 30% 올랐다고 하니까 오늘 송고체가 날아가는 거죠. 아까 짜이글부터 해서 나인테크, 이수 스페셜티, 뭐 한농 화성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근데 사실 이게 연속성은 좀 없죠. 물론 뭐 얘네가 오늘도 한 20몇 프로 올랐으면 내일도 오르겠지만 전고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정표를 넘었다라는 게 상용화의 어떤 그 타당성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는 아니죠. 최소한 제 생각에는 빨라야 내년 말이나 뭐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장은 기대값을 가지고 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고체도 좀 한동안 쉬었잖아요. 안 가고. 그리고 로봇눈. 제가 이것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로봇이 요새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데 로봇눈 쪽이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가 삼성전기랑 LG노텍이라는 쪽이 LG노텍은 이미 뭐 미국의 로봇 업체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로봇 시장 자체야 뭐 엄청나게 크고 또 눈이라는 게 뭐 조금 약간 자율주행 개념의 그런 것하고 비슷하죠. 뭐 라이다야, 레이다야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눈을 보면서 그 지각을 한 거대로 또 판단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카메라라고 하는 모듈에 대한 관점들. 근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눈이라고 하니까 아니 로봇이 뭐 그 테슬라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2040년도에 100억대 깔립니다 이러면 그 많은 로봇에 눈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니 근데 이제 뭐 도깨비나 이런 특이한 로봇이 아닌 이상은 어쨌든 로봇은 글쎄요 인간의 형상이거나 휴머노이드라는 말 자체가 느껴지는 것처럼 아니 그냥 두 개 아니야? 두 개? 뭐 여기다 막 몇십 개 박아가지고 이게 로봇 눈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제 생각이 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대수는 적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걸 많이 넣나? 사람 형상인데 막 수십 개. 왜냐하면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모듈이라든가 이 카메라 달리는 게 두 개 뭐 이렇진 않잖아요. 되게 막 물론 몸에도 달 수 있고 뭐 여기저기 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좀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내년도에 바로 4조 7천억 시장이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어쨌든 뭐 LG노텍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소외된 대형주 찾는다고 하면 LG노텍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LG 쪽은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느낌이 잘 안 가, 무거워, 뭐 엉덩이 뭐 달린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최근에
예, LG CNS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LG 달구도 저렇게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LG 이노텍도 뭐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항체 쪽, 요거는 뭐 건너뛰죠. 자, 오늘 리포트 쪽에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DDR4가 요새 품귀 현상이래잖아요. DDR5로 넘어가면서 수량을 줄이다 보니까 DDR4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DDR4 관련주로서 해성 DS 요새 추세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차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소켓 쪽으로 IASC 1분기 때 매출이 좀 하반기로 이연됐다고 하니까 하반기 때 매출이 조금 더 숫자가 세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역시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처럼 관광, 한알령 해제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번 장에서는 그렇게 표나지 않게, 올라갈 때도 별로 표도 안 났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꽤 올랐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사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뭐 이런 쪽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뭐 약간 우리 눈바깥에 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기대값이 나오는 또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피난처 내지는, 뭐 장 빠질 때 항상 피난처 찾잖아요. 그 현금이 아니고 다른 또 뭐 해지 종목일 수도 있고, 장 빠질 때 올라가는 애야 뭐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들 빠지는 애 뭐야, 아니면은 뭐 베타 개수가 마이너스라서 장 빠지면 올라가고 장 올라가면 조금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업종의 특징상, 아니면 원래 옛날부터 그래 왔던 종목군들은 늘상 그러기도 하고, 이번에 또 많이 소외됐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번 장에서 오늘 하락에서 뭐 크게 손을 안 탈 수도 있죠, 알고 보면. 네, 아이쿠, 시장이 여전히 뭐 불안불안하네요. 조금 있다가 더 미끄러질지 모른다고 생각할 것도 같고,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일부 좀 오르지 않았던 섹터들 몇 개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약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이라고 봤는데, 현금이 있는 부분들은 뭐 다른 거 해지 섹터로 가서 뭐 만족시켜 놓고 있자 이런 개념보다도 조금은 어쨌든 스테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저점이고 마이너스 50이 제일 바닥인 것 같으니까 뛰어들자 이러는 것보다는, 뭐 제 생각에는 포인트로 굳이 말씀드리면 3,000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맞겠다. 최소한 뭐 엊그저께 오른 거 정도의 이제 오버.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북밸류상으로 2,970 정도가 우리 1배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꿈이에요. 이 이상은 이제 이상적인 어떤 미래 비전이 들어가는 거고, 이 밑은 북밸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수년, 뭐 수개월 동안 이 밑으로 계속 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뭐 2,200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되게 못 미쳐 있다 이런 이제 시각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왔고 이제 북밸류를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꿈을 담아서 날아간다 이랬던 건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시연되진 않은 거고, 3,100까지 용케 올라왔는데,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과열은 분명히 있는 거고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어제는 이제 되게 이상적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은 조금 터지고 있다. 어저께 어떻게 보면은 어제부터 빠졌어도 할 말은 없는데, 어제는 약간 뭐랄까 안심시켜 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빠질 것처럼 그러다가도 보아 벌려놓고 하면서 야 역시 이번 장은 달라 이렇게 한번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한 4월부터 시작됐다라는 어떤 흐름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엊그저께가 너무 이제 시원하게 올랐고 뭐 그거에 반대 현상으로 오늘 내리는 폭이 꽤 있어 보이지만 제 생각엔 궁극적으로는 아직 어떤 결정을 하기에도 완벽하게 깨졌거나 뭐 끝났다 이런 시장은 절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뭐 3천 정도 내외에서 지지가 될 걸로 보이고 순간적으로 깨졌다가도 금방 올라올 지수라고 보이고 결국은 최소한 쌍봉으로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정도의 기술적인 과열은 어떻게든 해소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6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하게 그냥 다 올라간다고. 저도 안 그랬나요? 어제 웬 자신감으로 어제 아침에 나가서 3,500이 미니멈이에요. 요새 이제 하도 잘 맞추니까.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어제 간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간다. 근데 이조정이라는 게 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어제 아침에도 기사로도 많이 나왔던 거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시장이 문외한이다. 뭐 난 몰랐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셔도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각도나 폭을 봤을 때 이게 무리스럽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진짜 이상한 거죠. 그거는. 예. 어쨌든 뭐 드디어 정상권역까지 올라왔어요지만 어쨌든 2달 동안 800여 포인트가 올라왔다라는 건 어느 때도 보기 힘들었던 이제 굉장한 스피드를 우리가 목격을 한 거고요.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 수준 뭐 어떤 사람들 이제 여기다가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뭐 2280에서 이번에 올라온 게 뭐 3100 한 30까지 갔나요? 이러면 이제 한 8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곱하기 뭐 비율 곱하는 거 있잖아요. 61.8이면 진짜 심하게 빠질 거고 38.2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대충 보면 이거에 뭐 한 3분의 1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에다 갖다 붙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빠지면 또 각도기 갖고 계산해 갖고 여기가 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 때 되면 진짜 마이너스 한 50 이렇게 끝나면 이제 과열시키려고 조정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계산을 해서 내일 아침에 또 많은 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분명히. 그런 포인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쌍봉 그림이라고 최소한 보니까 이번 장이 여기에서 뭐 3130이 고점이었고 설사 3000이 깨지는 장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시 3000 최소한 130은 넘는 장 아니면 뭐 제가 어제도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3500 정도 이상 장은 전 올 거라고 봐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그리기가 쉽게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늘 여러분들한테 선택에 강요를 하게 만들잖아요. 야, 이렇게 빠지는데 너 갖고 있을 거냐? 갖고 있는 게 바보지라고 누군가 지적을 할 거고 아니면 이거 빠지는 게 얼마나 좋은 게인데라고 해서 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옆에 여러분들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 10명쯤 서 있으면 5명은 빨리 도망가 이럴 거고 한 5명은 야 오늘 빠지는 거 엊그저께 못 산 거 오늘 싸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자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 늘 보면 반반이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할 거냐라고 보면 저는 오늘 시점에서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갑니다. 저는 좀 현금이 약간 있으시다고 하면 그냥 내 전체 볼륨에서 변동성을 조금 줄인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스테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직 시장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완전 끝났어 아니면 재도약을 위한 가지치기일 뿐이야 이렇게 잘 안 알려줍니다.
예, 저도 그거에 근접되게 내일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예, 간밤에도 좀 준비하고요. 내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늘 결론이라는 게 없죠, 그죠? 예. 뭐 우리가 90분을 제가 죽기면서 끝납니다만 결론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니까 시장은. 예. 자, 여러분들 입맛 없이 쌓여있다고 점심 안 드시면 안 돼요. 예, 결국 밥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꼭 드시고 예, 오후에도 어떻게든 버티실 분들은 차라리 화면 끄시고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견물생심이라 욱해갖고 던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버티고자 이렇게 막 먹었어. 근데 살 건 안 할 거야. 안 보고 있다가 3시 반에 열어서 보세요.